예, 반갑습니다. 예, 유사입니다. 예, 4월 25일 월요일 아침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수완박 문제로 또 검수완박 중재안 문제로 주말 내내 시끌시끌 했습니다. 예, 또 주초부터 또 중재안 뒤집기 문제가 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가지고 말이죠. 여야 합의라고 뭐 야합이라는 표현도 참 적절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죠? 그냥 야합 그럽니다만 이게 야합일까요, 여러분? 완전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안중에도 없는 거죠. 아나무인의 행태입니다, 그죠? 참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국민이 도대체 뭔지 참 존재감이 국민적 존재감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가 드는 그런 사태를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야 협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지금 현재 검찰이 뭐 밉다, 곱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사라는 것 자체가 보게 되면 예? 이게 억울한 거를 해결하는 문제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정의라고 하지만 추상적이잖아요. 정의라는 게. 예,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걸 보게 되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호소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큼직큼직한 대형 사고만 하더라도 라임 옵티머스 이런 쪽 기억하시죠? 뭐 개미들 이렇게 또 사기당하는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 그뭐 어떻게 한 푼 재산 불려보겠다고 좋은 그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가문 이설로 현혹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푼 두 푼 넣었다가 통째로 날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막 폐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들도 봅니다. 그죠? 뭐 증권 범죄라든지 기타 펀드 관련해서 투자 범죄라든지 투자 유치 이런 거 이제 하는 범죄들 봤죠. 대표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빚어진 사건만 하더라도 라임 옵티머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 그건 누가 합니까? 이 경찰 수사를 해낸다고요? 지금까지 수사 역량이 축적되지 않은 경찰이 해낸다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이런 거를 해낼 수 있는 경험도 오랫동안 쌓여야 되는 거라고. 그걸 그러면 통째로 다 옮길 수 있다고요? 옮기면 현재 있는 조직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걸 또 뭐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기본권에 관계되는 거죠. 국민 기본권. 재판받을 권리에 관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 사실관계를 밝혀서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려서 처벌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국민 기본권에 관계되는 건데 이걸 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들끼리 뭐 협치니 뭐니 저들끼리 합의해내더니 아무리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하지만 국민을 대표한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게 뭘까요? 생명과 재산, 안전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내고 좀 더 이렇게 권익을 신장시킬까에 그게 대변하는 거죠. 그냥 뭐 선거 때만 표 얻을 때만 잠시 이용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다라는 게 그게 대변을 하는 건가요? 네?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인가요? 이렇게까지 헌법상에 있는 기본 정신 조문조차도 어기고 저렇게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건 뭐 위헌 소지가 아니라 위헌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네? 이렇다고 보면 여야 정당이 모두 다 위헌적 행위를 마구잡이로 하는 위헌 정당이에요, 여러분. 두 정당 다 정상적인 법 절차로 하게 되면 다 해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저들끼리 알아서 해체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도 해산시켜야죠. 위헌 정당 행사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바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행 헌법상으로는 국회 해산권이 없죠. 어떤 기관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전에는 뭐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없어요. 단 할 수 있어요.
위헌적 행위를 하는 이런 정당, 이거는 명백하잖아요. 이거 위헌정당 해산해야죠. 국민의힘도 해산하고 민주당도 해산하고 다 해산시켜버려야죠. 이걸 또 뭐 적절하게 정치적 판단을 해가지고 얼버무리나요? 정이 안 되면 그렇게 이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서 이걸 뭐라 그럴까요? 비상국민회의라고 해도 좋고 그렇게 비상국민 행동연대라 해도 좋고 그렇게 결성을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이게 헌법 소원은 직접 아마 권리 주체가 되지 않아서 안 될 거예요. 검찰이 하면 되죠. 뭐 자꾸 이렇게 여론전만 하지 말고 검찰이 나서서 하고 국민들이 그런 어떤 행동 결사체로 저항권으로 받쳐주고 정부가 나서서 새로 들어설 곧 이제 보름 있으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 정리가 되죠. 무슨 뭐 입법이요? 국회 권한요? 저 마음대로 하는 게 국민 무시하는 게 국회 권한인가요? 네? 입법부를 존중 안 한다? 얼마나 존중하면 되나요, 여러분? 어? 이게 단순하게 사법체계 혼란 이런 문제로 지금 얼버무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권익이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저들 수사, 권력자 수사를 쏙 빼버리고 말이죠. 정치권 수사죠. 주로 선거범죄 수사. 쏙 빼가 경찰로 넘깁니다. 지금 당장 6일 지방선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석 달, 서너 달 뒤에 저들 합의한 걸로 하면 9월 달부터는 경찰로 넘어가는데 이게 한꺼번에 막 사건이 넘어오면 선거 사범이라는 게 간첩 등등 관련해서 보안사범과 더불어서 이게 중대 공안사범이잖아요. 경찰이 그런 수사 경력이 그렇게 없잖아요, 여러분. 기존의 경찰이 해오던 수사들만 하더라도 허점투성이고 엉성하게 짝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봐주기 수사, 그다음에 막 뭐라 그럴까요? 심지어는 뭐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어버리는 수사 이런 건 부지기수로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검찰이 그동안은 보안 수사를 하고 이렇게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덮여 있었죠. 이게 검찰의 보안 수사가 거쳐지고 났을 때의 경찰 수사 민낯을 한번 여러분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이거 불을 보듯이 뻔한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잘자잘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에 뭐 전과 없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전부 다 형사범 처벌을 하니까. 예, 행정벌로 처리해도 될 거를 전부 형사벌로 넘기잖아요. 기업하는 사람 치고 지금 전과 없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크든 작든 경제사범으로 다 걸려있죠. 하다못해 뭐 벌금이든 뭐든. 예. 예, 이런 나라의 법 현실에서 이런 사법 체계를 이거를 이제 법 개정이라고 검찰 수사권 뺏는 거 그거 하나면 혈안이 돼서 이것도 지금 주도하는 주 세력이 주동 세력이 누굽니까, 여러분? 네? 뭐 철험회라고 하는 민주당 내에 소위 꼴통들 범죄 혐의자들이죠, 지금. 전부 다 그 수사받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묻어 다니는 그 떨거지들이잖아요, 여러분. 네? 이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걸 국회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네. 박병석 의장 하는 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패스트트랙 때 했던 행태 그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사람을 의회주의자라 그래요. 무슨 놈의 의회주의자야.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예? 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도대체 수사기관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나요? 얼마나 누더기를 만들어야 되나요? 예. 검경 넘어서 공수처 지금 역할 제대로 합니까, 여러분? 예? 작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했잖아요. 그거 지금 제대로 지금 경찰이 제대로 감당해내나요?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검경 계속 주거니 받거니 어느 하나 지금 여러분 비리 수사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수사 있나요? 제대로 된 수사가 있나요? 네. 지금 여기다가 또 이제 중수청 만든대. 도대체가 말이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최대 수혜자는 요놈들이에요. 나쁜 짓 하는 놈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권력형 부패 비리 행위자들이에요. 범법자들이에요. 서명 칼취 사범들이라고 여러분. 이거 누가 수사할 거예요? 누가 바로잡을 거예요? 이 억울한 거 어떻게 풀어줄 거예요? 기존의 6대 범죄 여러분 아시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그다음 뭐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글쎄요. 이 방위사업 이런 쪽으로 부패 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대형 참사 관련은 경제로 들어가면 되니까. 예. 그다음에 공직자 선거예요. 공직자도 부패 또는 경제 사안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거 사범을 빼버렸어요. 쏙 빼버렸어요. 바로 곧바로 이제 6.1 지방선거인데 이 선거사범 수사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특히 선거사범은 공소시효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지난 4.15 총선 선거소송도 지금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 대법원이 지금 웃깁니다, 여러분. 네? 법을 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법 해석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법 해석 원칙상으로. 이게 소급 입법 금지 만큼이나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법을 저 마음대로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입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게 자기네들의 임무인데 법을 마음대로 창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형법 최근에 군내 동성애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군형법을 완전히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런 판결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선거소송하고 있는 대법원 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0개 이상의 선거소송건 지금 2년이 넘도록 이 임기 다 돼갈 때까지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한 건도 이제 4월 29일 곧 이제 인천 연수구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죠. 네, 이거 임기 다 끝날 때까지 선거소송 결말이 안 나요. 이거 누가 바로잡습니까? 이거 회복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손해가 되잖아요. 이걸 나중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까지 받은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해놓은 이 각종 이 입법 활동들 이런 거요. 이 엉망진창인 이 입법 활동들 이거 바로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그게 다수가 돼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170, 180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소수 정당이 됐다면 이 다수당 횡포를 해놓은 패스트트랙이야 이 입법 만행들 이걸 돌이켜서 바로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걸 대법원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180일 내에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선거재판 모든 사건에 우선해서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처리해야 될 거를 지금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무슨 뭐 훈시 규정이니 뭐니 저들 마음대로 그냥 법을 창조를 하고 있어요. 법 해석도 저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사법제도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수사를 지금 완전히 박탈한다는 거잖아요. 1년 뒤에는 부패 경제 이런 수사도 없이 다 박탈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겪어보시고 나서는 그때는 늦습니다. 네, 늦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뭐 뒤집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정리를 해야죠, 여러분. 예. 어제 급기야 이제 뭐 계속 이야기 나오니까 그렇지만요. 뭐 민주당 쪽에서 뭐예요? 국회 입법을 존중하라고요. 존중할 걸 존중해야죠, 여러분. 예? 이건 뭐 위헌적이잖아요. 위헌적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인데 국민 권익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건데 이거를 그냥 묵인하라고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곧 이어서 오게 될 지방선거 선거범죄뿐만이 아니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죠. 온통 뭐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안팎으로 세계 경제는 점점 불안 요인이 많고 지금 그렇죠. 우리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게 지금 환율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급등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여기에 우리 외환 보유고 지금은 좀 여력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국가입니다. 이렇게 가면 지금 국가 부채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 있는 데다가 그렇죠? 기존에 한 6, 700억 있던 국가 부채 지금 6, 700조 있던 걸 지금 현재 500조로 늘려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라 살림 거들 내놓고 여기에 지금 환율은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국민 고통 지금 거기다가 금리까지도 들먹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 금융권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은 지금 죽을 판인데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자영업자 이하 해가지고 또 집값 부동산 저렇게 들쑤셔가지고 전세 대출 등등 해서 이자로 죽을 지경인데 장사도 안 되고 등등 은행이 이자 장사한 거 올 1분기 이자 장사가 최대 이익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은행은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여러분. 순이익이 32%나 급증했다는 거잖아요.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 올 1분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치인 5조 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 서민들,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연일 뉴스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뭐 모자 간에 극단적 선택하고 하는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판국에 가진 놈들, 힘 있는 놈들은 이제는 뭐 수사도 안 받고 마구잡이로 지금 뭐 이자 남기고 재미 보고 흥청망청 보너스 연봉 뭐 이렇게 파티 즐기고 서민들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도 이제는 허리가 휠 정도로 졸라매도 대책이 없는 이 판국에 민생이라는 것은 뒷전을 두고 그냥 허울만 민생이고 하는 짓은 전부 다 저들 이권 챙기는 짓만 하고 있는 이 국회 이걸 더 이상 존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국회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 이런 국회는 완전히 해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새로운 양심 세력을 새로 길러내야 되지 이런 세력들 여기에다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바가지 물 끼얹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몸통은 그대로 있고 뭐 몇몇 이렇게 공천 뭐 물갈이 하는 거 썩은 물은 그대로 몸통은 그대로 있고 이 물갈이 안 되는 몸통을 드러내고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기존의 이 국민의힘, 민주당 전부 다 이걸 어떻게 자진 해체를 하든지 그리고 양심 선언을 하고 전부 다 고향 앞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이들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지금 국회 해산권이 없다가 보니까 방법은 위헌정당으로 지금 위헌적 행위를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강행을 하든 뭐 수정 합의를 하든 간에 위헌정당으로 이들의 행위를 이미 기수범이잖아요. 형법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아직 뭐 이게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미수지만 위헌적 행위를 획책한 것은 사실이니까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이놈들을 정당 해산을 시키고 배지를 다 떼야 될 것 같아요. 선거사범 수사 이런 문제를 떠나서도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어버리면 배지는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국민적 자웅권을 행사해서라도 이들을 다 정계에서 몰아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좀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판국에 여러분 문재인 한 짓 한번 보십시오. 무슨 뭐 친선가 뭔가 지금 이제 북한 방송에서 떠들면서 뽀록이 난 거죠. 아니면 쉬쉬했을 거예요. 이 판국에 저들끼리 개묻을 일이 있나요, 여러분? 김정은이 칭찬받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여러분? 지금 하는 짓 한번 보십시오. 이 판국에 불과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 염장 지르는 짓을 할 요량인가 봐요. 다음은 1, 2주죠. 조용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염장을 지를 건가 봐요. 여러분. 이번 이 검수완박이 관련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모자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직권남용이잖아요.
이거는 형사 책임까지도 물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4월 말 한 주의 시작인데 뭐 세상이 워낙 밝은 소식이 없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네들의 그 격정을 토로하는 시사공감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사회의 이 불량 세력들이 일소가 되고 건전한 사회 기풍, 밝은 사회 기풍이 진작이 되고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의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시사공감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